안녕하십니까. 이 병아리가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정말 노동 닥터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궁금하면 잠 못 자는 돌직구 부산시민 까탈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아래 소속 공인노무사 김희돈입니다. 얘만 크고 있어요. 제가 노동을 쭉 알아야 노닥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텐데 정말 잘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임금 체불에 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해고입니다. 해고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수습기간 종료 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해 두어서 실업급여 수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 정정 신청을 해두었고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회사는 문자로 오해가 있었다며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8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용역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면 좋지 않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 또 답답하네요. 노동자분들이 네. 해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네. 정작 이제 본인이 해고를 당하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잘 네. 모르셔가지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주변에서 해고를 당하면 왜 뭐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그렇죠. 해봐라 많은 조언들인데 막상 내가 닥치면 그렇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뭐부터 해야 되나 하고 당황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읽는 순간부터 이렇게 갑갑해지는데 그렇죠. 우선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이게 해고라는 게 근로계약 종료 방식 중에 하나니까 네. 어떻게 좀 다른 것과 다른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게 약속관계이기 때문에 끝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자진퇴사, 권고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인데 네. 자진퇴사는 보통 노동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회사에서 그러한 노동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네. 계약이 종료되는 것.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노동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 이제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종료된다. 기간? 그렇죠.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당연히 종료가 되죠. 네. 그리고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정년이 되면 그만두다는 별도의 약속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퇴직이죠. 정말 그건 특히 정규직 사회. 그래서 이렇게 합의나 아니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종료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네.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겠죠. 이 사용자에 의해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깨지는 것, 네. 종료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고 네.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인 사유를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동료와의 인하에 네. 저해가 된다거나 그래서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라고 네. 인정이 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판단은 누가 하죠? 그 판단은 전국적으로는 법원이 하게 되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네.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해고하는 방식이 첫 번째 사연에 보면 구두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우선은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 예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라는 것은 노동자한테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해고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전에 그 다른 직장을 구하라 뭐 이런 취지로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네.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네.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노동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은 다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구두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고 예고하고 해고 통지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그 어느 시점에서 해고를 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예고를 하는 거를 해고 예고라고 하고요. 정작 해고를 할 때는 해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고 통지는 구두로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1인 이상은 다 그렇다는 거죠.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규모가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이에요. 또 5인 이상이에요? 네. 그렇다면 해고 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해고 통지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죠. 뭐야 이거. 네. 해고 자체가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통지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해고 통지의 문제만은 아니고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동자분 같은 경우는 해고 통지를 이제 구두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권고사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수긍을 하고 알겠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자가 얘기했을 때 노동자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일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그냥 그만둬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해고입니다. 그럼 여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모두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사연을 보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것들을 바꿔달라고 정정신고를 한 상황이신 거예요. 그 개인 사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니까 노동자분이 거부를 하신 거죠. 분명히 이제 회사에서 물어본 노무사님도 이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와서 다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 사연자처럼 그 구두로 이제 통지한 경우인데 이 사연자분은 잘하셨어요.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구두로 이제 해고 통지한 게 명확해져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구두로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난 해고한 적이 없다. 무단결근을 한 거다. 그만두었다고 얘기하고 자진퇴사를 한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고가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막 다툼 있는 중에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했을 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더 이상 다뤄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직복직을 되기 위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건데 회사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사건은 더 이상 다룰 필요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종료가 각하시켜버린다는 거죠. 아예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져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못하고 원직복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트집을 잡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이때 기간까지는 무단결근한 거다라고 해서 무단결근한 사유로 해서 다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직 명령할 때 그것도 법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돼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한테요. 근데 노동자도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회사에. 이런 사유로 해고한 게 확실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일 못한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나한테 미리 주고 내가 원직에 복직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금액에 대한 그 지불을 확실하게 하면 당신이 한 복직 명령이 진정한 뜻의 복직 명령으로 알고 내가 복직을 하겠다 라는 식의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것들이 다 이행이 되면 그제서야 원직 복직을 하신다.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고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네, 내용을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첫 번째 이분 사연을 보면 회사에서 계속 그만두라는 그 압력 같은 걸 이제 계속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언젠가는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때 당황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그런가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는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갔는데 사용자나 이제 인사 담당자는 뭐 녹취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고사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만두라고 얘기했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런 의사표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부터 회사와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녹취를 하시거나 증거를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 확실한 내용들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캡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거부했다. 그렇죠. 그게 계속 이제 남겨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더 좋은 거는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나가셔서 부당한 거니까 그것을 철회해 달라라는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추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그 노동관청인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해고당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법원에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던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사건을 하시면 1심이 확정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상당히 짧죠.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은 국선 노무사나 변호사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익센터가 도움을 줄 것들이 상당히 있네요. 852 1500 1500 예, 오늘은 해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